Hi everybody, welcome back. This is Live TOEIC Speaking. 자, 저는 변함없이 김태우 강사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파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조금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것처럼, 자, 이제 점수 배점도 좀 올라가죠. 만점이 5점입니다. 예. Part 5 and 6 두 파트가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실력 발휘를 하셔야 돼요. Part 4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제 좀 얘기해야 될 양이 많아집니다. 예. 자, 그러니까 웬만한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만, 자, 1분 정도로 딱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과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플로우로 내가 얘기를 이끌어 나갈지 필요해요. 그게 막연하게 막 중언부언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같은 한인 강사가 여러분에게 사전 학습을 도와드리는 거죠. 시험의 유형, 어떻게 해야 고투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Part 5의 개요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제 하나를 쭉 보면서 이렇게 이런 스트럭처 안에 이런 플로우로 자, 답변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이제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간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문제 풀고 오셨습니다만 장문의 전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거는 토익의 지필고사 LC를 이제 보신 분이 아마 계시다면 Part 4의 하나의 지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분 가량. 조금 1분보다 시간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얘기를 듣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여러분들 답변에 그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note taking이 안 돼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워요. 그래서 듣기를 잘 하셔야 되고 Part 4 안에서도 듣기를 했어야 돼. 그때는 굉장히 짧은 단답형의 질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았는데요. 자, 이거는 한 30초에서 1분가량 그 사이에 되는 긴 질문을 듣게 되시고 거기 내용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혹은 약간 말 바꾸기를 하시면서 paraphrasing을 하시면서 답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통합형이죠. 역시 이거는 많이 듣고 많이 답변해야 되는 이런 형태. 물론 이제 Part 6에 가면 그때는 완전하게 여러분들 이제 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자, 봅시다. 그래서 전화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대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직장 동료가 남긴 업무 관련 메시지나 그다음에 고객이 남긴 어떤 문제 해결 요청,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달라.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이제 내용을 분류를 해 보시면요. 자, 역시 평가 기준은 all of the above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어휘, 문법, 내용의 일관성,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art 5의 이름이 Propose a Solu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문제 해결을 잘 해주고 있는지 완성도, 그다음에 듣기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조금 이제 다시 말을 풀어 설명드리면 이런 것들이 평가 항목이 될 겁니다. 그죠? 아무리 말을 잘하셔도 문제 해결을 못 해줘요. 그리고 듣기 내용과 딴소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감점이 대상이 되겠죠. 이런 걸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잘 듣고 잘 대답해야 된다. 자, 고수점 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전화 메시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누군지 얘기하겠죠. 그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 때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죠?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한 last name은 first name까지 full name으로 기억하기 어렵더라도 Mr., Ms.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타이틀을. 그러니까 last name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 이름을 꼭 불러주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혹시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렇죠. 바꿔야죠. 이름을 부르는 거 생략할 수밖에 없지만 부르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 내가 누군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Part 4에서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지금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내용에 맞는 걸로. 만약에 고객이 어떤 제품에 대한 불평사항을 얘기하는 메시지를 남긴다면 내가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죠? 커스터머 서비스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본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직업,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설정하셔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I'm taking a TOEIC speaking test now. I'm a test taker.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는 시험 본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아시죠?
뭐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고객 상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전화 건 사람이 곤란한 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 듣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품이 늦게 왔다거나 뭐 파손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 동료가 남긴 거라면 뭐 보고서 작성을 좀 해달라 그러거나 뭐 검토를 하라거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하나 아주 핵심 내용을 딱 기억하셔서 곤란한 점이 뭔지를 반드시 인식해줘야, 그러니까 말해줘야 돼요. 같이. 아, 이런 게 내가 곤란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곤란한 것에 대한 이유와 사과와 때로는 사과가 필요할 때도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달래주고 끝인사를 잘 해주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뭔지 요청한 내용이 뭔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쉽게 이 답변의 형태를 좀 이렇게 플로우를 한번 잡아보면 이겁니다. 전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인사말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 메시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거예요. 아, 네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 이런 걸 남기셨죠? 자, 내가 그러니까 뭐야? 당신의 음성 메시지를 내가 듣고 인식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약해 주는 거야, 그 내용을. 아, 당신이 뭐 상품을 좀 늦게 받았다고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상품을 뭘 주문하셨는데 뭐 얼마나 늦었다고요? 들었습니다. 자, 일단 사과해야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죄송하다고 끝나면은 자, 고객이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고객 입장에서 보시면 왜 늦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죠. 그래야지 납득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유가 생겼는지. 이거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예제를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Part 5부터 오늘 첫 시간에 많은 개요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충실하게 다뤄드릴 건데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15개에 걸쳐서 나오는 예제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딱 그 상황에 닥쳐왔을 때 난 이번에 난 고객 서비스 그 직원이 됐고 그다음에 상품이 늦은 거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눈이 많이 쌓였다거나 아니면은 정전이 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창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막 둘러대면 되십니다. 근데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갑자기 뭐 우리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내용을 토익에서 다루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생 이유나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결책을 이제 제시해야죠. 여기서 이제 proposal solution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다렸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타이틀이 지금 proposal solu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Hello, here is your solution. Here is a solution to your problem. 이렇게 해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시면 1분을 어떻게 채워요? 한 15초밖에 안 되지. 그러면 점수가 절대 높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flow. 자, 해결책을 제시를 5번째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마무리. 다시 한번 뭐 감사드린다, 죄송하다. 그 다음에 뭐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어디 연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상투로 남기는 거 있죠?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아주 좋은 flow가 됩니다. 이게 ETS에서 아주 고득점자가 받는 답변으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서 패턴화 시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를 봅시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Hi, 여러분 들은 게 이거예요. 자, 기억이 나세요 지금? Hi, this is Samantha Jones. 자, 이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최소한 Jones는 기억하라고 했죠. I'm calling about an online purchase I made on May 10th. 5월 10일에 제가 온라인상으로 구매한 것에 대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이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구매했다는 점. I bought a 23-inch LCD HD TV through your shopping site for $400. $400 주고 23인치 LCD HD TV를 샀대요. 이거 어렵습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한다는 게. 그 다음에 the order number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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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자, 이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order number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cording to your website에 의하면 자, the product is to be shipped in 2 days. 이틀 후에 자, 배송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today is already May 15th. 5월 15일이고요, 이미. And it's been 5 days since I made the order. 자, 주문한 지가 5일이나 됐는데도 but the product hasn't been delivered yet. 아직 제품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온라인상으로 구매했다. 핵심의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뭐 그 23인치 LCD HTV 같은 것도 다 어렵다 그러면 TV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예.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됩니다. 예. 그죠? 예. 근데 결국에는 there has been a delay. 그죠? 지연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문제.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에 can you please find out why the shipment has been delayed? 왜 배송이 늦어졌는지 설명해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Please call me in my office before lunchtime. 점심 전에 사무실로 전화해 주세요. 하고 my number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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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를 줬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최소한 이름과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그리고 얘가 뭘 구매했는지 요 정도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세요. 요걸 이용하셔서 답변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뭐보다 봅시다. 자, 플로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사하죠. 인사말. Good morning, Miss Jones.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죠? 예. Samantha까지 기억이 안 나면 My name is 만드세요. Teo Kim, 뭐 Robert Myers from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가 제일 좋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고객 부서에서 대답을 해주는 걸로. 다음에 I received your message about 다음 블라블라블라 TV에서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You ordered last May 10th. 다 기억하면 좋지만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간단하게 I received your message about the TV you ordered. 이렇게만 해도 되죠. 뭐 the other day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면 그때 임금님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I also understand that it's been 5 days since you ordered the TV, but it hasn't been delivered to you yet. 도착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며칠이 지연됐는지 같은 게 기억이 안 난다면 그죠? 원래 일자보다 좀 늦게 아직 지연돼서 도착이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I know it hasn't been the product you ordered hasn't been delivered to you yet, and you are still waiting for the product. 이렇게 이제 짧게 또 쉬운 영어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사과는 잘해야 됩니다. 그죠? We a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이런 게 좋아요. Apologize. 그 다음에 아주 내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Sincerely. 이런 거 집어넣는 거죠.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그죠? 네.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유 얘기하죠. The 2-day shipping service which you saw on our website is for rush orders, which charges an additional $10 for shipping expenses. 이게 뭐예요? 당신이 보셨던 그 이틀 안에 배달되는 것은 아주 특송이죠. 빠르게 배달해주는. 그러니까 $10를 더 내셔야 되는 그죠? 배달비로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when you purchase the item 자 구매하실 때 you selected a standard delivery wherein the item is usually delivered in 5 to 7 days. 그냥 표준 배달 그 항목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additional charge가 없지만 5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거다 원래가. 그러니까 고객이 약간 착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무 내용 없이 딱 떠올려낼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아직 모범 답안이니까 아주 완벽한 답안을 제시해 드린 거고 이렇지 않아도 다른 걸 만들어내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죠? 근데 이런 정보도 일단 여러분들 인풋으로 일단 넣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연됐다는 사실에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창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가 좀 실수를 했다. 항상 고객만 그 왕이고 내만 실수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고객의 불평을 좀 무시할 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답변도 괜찮고요. 근거가 있다면. 자, 그리고 나서 the good news is that I checked your delivery order. 자, 확인해 봤는데 you will receive your TV tomorrow, May 16th. 내일 5월 16일에 받을 것입니다. At around 10 a.m. 10시, 오전 10시쯤에. 얘기하고 마지막에 thank you very much and we hope to do business with you again next time.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거래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f you have other concerns, 다른 뭐 걱정이 있으거나 그러면 feel free to call our customer hotline number. 자, 우리 고객 핫라인 넘버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답변의 플로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앞으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예제처럼 인풋이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듣기에서 한 3포인트, 4포인트 정도를 내가 딱 기억해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15강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죠. 5는. 15강 동안 저랑 한 예제 한씩 꼬박꼬박 하시면서 또 저하고 할 수 있는 건 저하고 해결을 하시고 또 원어민 선생님과 화상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건 원어민 선생님과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첫 강이라 조금 얘기가 많았는데요. 다음 강부터는 예제 내용에 충실해서 우리 같이 한 강 한 강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좀 어렵지만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또 원어민 선생님과 자, Part 5도 정보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